수많은 바다의 생물들이 활개를 치는 푸른 수조에서 숨막히게 멋진 공연을 펼치는 사람들. 최상의 수질 상태를 위해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위해 매일매일 청소는 기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한 먹이를 준비하는 일이죠. 이처럼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지만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매일매일 작은 바닷속을 보는 일이 행복하고 수중 생물들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하는 일은 더욱 행복한 바로 아쿠아리스트입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 거대한 상어와 같이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수중 생물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껏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개도 있고 막 상어도 보고 처음에 못 봤던 거를 보게 돼서 재밌었어요. 거대한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 푸른 물이 가득 차 있는 수조. 이곳은 바다의 축소판이라 불리우는 아쿠아리움입니다. 해저동굴 같은 아쿠아리움에 오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이 바다 생물들이 수족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아쿠아리움 속 바다 생물들을 지켜주는 아쿠아리스트를 만나러 가볼게요. 이른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사무실에 모인 아쿠아리스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주에서 서울 올 분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나 봐. 어제 이면수와 샘플 얻는 거 녹여서 사용해봤는데 어때? 괜찮아? 크기도 괜찮고 어제 보니까 오전에만 먹였어요. 근데 통은 아직 안 했어요. 아, 오후 그냥 절식하고? 아니, 오후에는 그냥 창어 먹이고 오전에만 한 마리씩 비비했는데 작으니까 목에도 잘 넘어가서 크기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수달도 먹였어요. 전날의 일과를 함께 일하는 아쿠아리스트들에게 보고하는 일인데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물건 네이밍 이벤트 자료는 엊그제 보냈고요. 모든 수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서로에게 공유하는 일이죠. 막밀 1kg, 청어 1kg. 신규 암컷은 어제 그 발톱 탈락 부위 먹이로 계속 천천히 줘가지고 그 약이 흡수되게 계속 홀딩을 시켰어요. 한 15분 정도 한 번 했는데 수조의 상황이나 변화는 담당 아쿠아리스트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생물의 질병이나 치료에 있어서는 담당 아쿠아리스트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날개가 바로 여기 스치는 부분이거든요. 그 끝부분이 똑같이 양쪽에 털이 없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만큼씩. 한 이만큼씩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오늘 어차피 대청소년 날이라서 그걸 다 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오시면은 빵이 잡아가지고 한번 그 피부병인지 수의사님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 상황 봐서 이렇게 전날의 상황과 오늘의 일과를 서로 공유하여 아쿠아리움의 하루가 별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체중계를 들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바로 펭귄의 발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몸무게를 재는 일인데요. 이때 펭귄의 건강 상태도 함께 점검을 하는데요. 양쪽으로
이 펭귄은 아침 회의 시간에 얘기가 나온 친구네요. 그런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까요? 그 양쪽 옆구리 쪽에 탈모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봤는데 뭐 그렇게 심한 그 피부병은 아니고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어갖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펭귄 수조 대청소. 아까는 무거운 체중계를 번쩍 안아서 들더니 이제는 수족관 청소까지. 이제껏 생각했던 아쿠아리스트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평소에도 똑같이 바다 청소나 이런 배설물 같은 거 청소를 다 해주고 하는데요. 물을 완전히 다 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물 안에서 수질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펭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한결 깔끔해진 수조의 모습에 펭귄들도 기분이 한껏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수조를 청소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닐 텐데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요. 동물들 계속 보는 거라서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힘들진 않아요. 이제껏 알았던 아쿠아리스트의 화려한 모습은 이제부터 말끔히 버려야겠습니다. 수족관 청소는 아쿠아리스트의 일과 중 시작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아쿠아리스트에게 있어 생물의 먹이를 준비하는 건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물들의 건강에 있어 첫걸음이 바로 건강한 먹이이기 때문이죠. 하여 그 준비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아이에게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듯이 아쿠아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여기 살고 있는 다 동물들마다 먹이 먹는 양과 그 먹이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일과는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상태 같은 거 깨끗한 거 그런 거 확인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골라주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손질하는 일은 아무래도 우리가 상상했던 멋진 아쿠아리스트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의 모습입니다. 생물들의 먹이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먹이의 상태도 신경을 써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상의 먹이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 씻어서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핏물이 들어 있으면 한 번 더 핏물을 빼려고. 핏물도 빼고 사료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상태를 건강히 지키고 골라서 주는 거예요. 3번 정도 헹구면 흙물은 다 빠지겠네요? 네, 핏물. 네. 이게 비타민하고 수분제하고 섞어가지고 항목이 있어요. 네. 살살 넣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제 차이는 거 보이시죠? 아, 우와, 신기하다. 해가지고 네, 먹이를 이렇게. 어머. 아, 여기 항문이네.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시라.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려주시면. 경훈 씨도 함께 먹이를 준비하고 생물에게 먹이기 위해 수조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물고기 아시는 분? 네, 잘 모르시겠죠? 이 물고기는 바로 양밀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양밀 우리 친구들에게 먹여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먹죠? 자, 우리 펭귄 친구들의 입 구조는요, 바로 이빨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물고기를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요, 네, 꿀떡꿀떡 이렇게 해서 삼켜 먹습니다. 자, 네,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위해서 먹이 줄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네, 많은 관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이 줄 때는 어떻게 하면 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얘네 목 상태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최대한 머리로 부드럽게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오, 잘 먹네. 잘했어. 몇 개 정도 줘야 돼요? 거의 한 마리당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먹어요. 어쩐지 이 펭귄은 먹는 모습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얘가 조금 못 먹는 애라서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아쿠아리스트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일은 바로 먹이를 정성껏 준비하고 생물들에게 잘 먹이는 일입니다. 사람 많이 따르는데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앉으면 여기는 지금 물범수조인데요. 지금 물범이랑 같이 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물건 먹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손에 상처가 나서 치료해 주려고 보시게 되면 여기 상처 있죠. 저런 작은 수조를 돌아다니다 물범의 손에 상처가 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병에 걸린 개체의 경우 격리된 수조에서 따로 보호하며 관리를 해주는데요. 먹이가 물로 나오면 써서 안 먹기 때문에 여기 안에 넣어주거나 해서 안 주거든요. 먹이를 안에 넣고요. 먹이를 주면요. 이렇게 상처 난 거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마음이 안 좋죠. 이제 이쪽에 와서 여기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이렇듯 아픈 개체가 발생할 때면 나의 손길 어딘가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아쿠아리스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아쿠아리움의 모든 개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쿠아리스트들의 생활이자 꿈입니다. 수심 10m의 메인 수조에서 아쿠아리스트가 커다란 가오리와 함께 춤을 추듯 먹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수중 피딩쇼 또한 아쿠아리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죠. 아마도 우리가 이제껏 상상했던 아쿠아리스트란 직업은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장면처럼 황홀한 수중 속 세계를 우아하게 누비는 멋진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을까요? 잠수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아쿠아리스트. 이제껏 화면에서 본 모습 중 가장 아쿠아리스트다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바닷속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멋진 모습만을 상상했다면 이 또한 큰 오산입니다. 생물 상태 점검할 때도 그때 들어가고요. 수조 청소, 바트를 청소 등등 공연 장비 점검 등등 여러 목적으로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아쿠아리움에서의 다이빙은 생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청소 그리고 쇼를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아쿠아리스트의 다이빙은 빈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로가 쉽게 누적되고 생리적 변화와 함께 체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하여 아쿠아리스트에게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마음은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힘겨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중 생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겠죠.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물고기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와버리면 금방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물을 키우면서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는지, 내가 없으면 이 생물들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무엇보다 또 좋은 아쿠아리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려면 그 해양 생물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해양생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사람으로 치면은 뭐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먹이가 있고 싫어하는 먹이가 있고, 좋아하는 뭐 습성이라든지 그런 무수히 많은 정보를 알아야 여기 친구들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이 일을 하시면서 네.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많이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많이 아프면 저도 많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 이제 그 친구들을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케어를 했을 때 친구가 다시 회복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건강한 상태로 왔을 때 가장 뿌듯하죠. 메인 수족관 한켠에서는 마린룩의 수영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아쿠아리스트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공연을 선사하려는 걸까요? 모두의 혼을 쏙 빼놓은 듯한 환상적인 수중 발레 공연. 마치 바닷속 물고기와 하나가 된 듯한 아쿠아리스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기획하는 일도,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선사하는 것도 모두가 아쿠아리스트들의 일과 중 하나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멋진 수중 공연을 소화한 아쿠아리스트. 하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다이빙을 잘한다 해도 이렇게 깊은 물속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인데요. 힘든 점도 있어요. 수온이 조금 차가워서.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앞에 관객들을 보면서 이제 되게 즐거워해 주시는 분인데 되게 보람차기도 하고 저는 같이 기뻐지는 것 같아요. 공연장 뒤편의 모습은 이렇듯 늘 분주합니다. 많은 공연이 쉴 새 없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물개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벨루가 공연 끝나면 시간 촉박해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바로바로 들어가요. 또 다른 멋진 공연을 위해 아쿠아리스트들의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두 개 하나 뺐는데 왜 두 개 다 거기 있어? 지금 몇 분이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나왔습니다. 아쿠아리움의 벼슬에서 최고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가지고 자, 저희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경례 물개는 제법 IQ가 높아서 수준 높은 공연도 곧잘 소화를 하는데요. 소리 너무 작은데요? 한 번더 뒤에서 자, 두 번째 출발! 이거 너무 빨랐어요. 자, 마지막 너무 먼저. 하지만 때론 일부러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죠. 힘들 때는 살짝 말 안 들을 때 좀 힘들고요. 그리고 공연 중에 골탕 먹일 때 조금 힘이 듭니다. 저희 공연 도중에 자기가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던지 아니면 물속으로 도망가면은 저 혼자 남겨져가지고 손님들 앞에서 멍하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골탕 자주 먹어요. 네, 링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첫 번째 링 던져주세요. 와. 말 못하는 동물을 훈련시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고맙습니다. 우선 말 못하는 동물들이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통하면서 이제 뭐 잘못된 걸 이렇게 따지고 할 수 있겠는데 동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러는지 저희도 이제 알아가야 되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많이 다칩니다. 지금 손 이렇게 짜질하게 이렇게 손을 많이 물려요, 계속. 그래서 여기는 막 물범이 물었다가 나면은 또 물개가 물고, 물개가 물면 또 벨루가가 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다 잘못하는 거예요. 방심할 때 무는 거니까. 아주 이렇게 상처 맨날 조그맣게는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큰 상처는 안 났고. 동물을 키우고 훈련시킨다는 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절대로 다그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토라지거나 심지어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로 이어지기도 하죠. 말 안 듣는 친구는 자기가 생각하게끔 좀 생각한 시간을 줘요. 이 친구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느릴 수가 있으면은 뭔가 던져주고 좀 생각할 시간을 줘요. 혼자 생각을 해요. 하다가 이게 맞네 하고 저도 거기서 그게 맞아라고 하면 걔도 그걸 인식을 해요. 근데 그걸 다그치면은 이 친구도 겁을 먹어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생각할 시간을 줘요, 이 친구한테. 아쿠아리스트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바로 자신이 담당하는 생물과 교감을 이룰 때인데요. 낯선 환경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던 생물이 마음을 열고 곁을 주기 시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키우는 담당하는 뭐 동물이 이제 밥을 안 먹고 이제 어린 개체들은 밥을 안 먹고 막 이제 멀리에서 오다 보면은 애들도 낯설잖아요. 환경이 낯설고 이러니까 밥을 안 먹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막 날새 가면서 애들 케어하고 하다가 애들이 밥을 갑자기 먹어주고 저희 말에 따라주고 막 되게 훈련도 잘해주고 막 이러면은 이제 뭔가 통한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되게 그럴 땐 기분 좋아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바이칼 물범이 제 담당인데 처음에 바이칼 물범을 이제 러시아에 데리고 와서 순치 과정에서 이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를 거의 가까이 오지도 않고 밥을 던져주는 것만 겨우겨우 먹었어요. 어느 날은 저 모르게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평소랑 똑같이 손을 이렇게 딱 내밀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손에 딱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가 제일 저는 보람됐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딱 마음을 연 날, 그날이 제일 보람스러웠어요. 동물과 교감하며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아쿠아리스트. 멋진 전시와 공연을 위해 이들의 고민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대지를 흐르는 물. 한강의 본류 남한강은 강원도 삼척 대덕산에서 발원하여 충청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를 거쳐 한강과 서해로 흘러드는 강이죠. 단양을 흐르는 남한강은 소백산과 월악산에서 발원하는 남천계곡, 선안계곡 등 5개의 계곡과 도담상봉을 비롯한 빼어난 단양 팔경이 위치해 있는데요. 단양의 남한강은 강여울, 담수 지역이 혼재하고 있어 약 6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는 민물고기의 보고입니다. 그중 단양을 대표하는 어종은 바로 쏘가리인데요. 이곳은 민물고기들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라고 합니다.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면 해양 생물들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곳은 정말 민물고기들만 모아놓았다고 하네요. 그럼 이 민물고기들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단양의 팔경이 수려하게 펼쳐진 남한강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는데요. 이곳의 아쿠아리움은 도담상봉, 서남계곡, 성문 등 단양의 빼어난 비경을 수조의 배경으로 꾸미고 그 물에 민물고기를 풀어놓아 마치 단양을 여행하는 듯한 사실감을 살렸습니다. 민물고기를 통해 생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현장으로도 인기 만점인 이곳은 단양 구경이라 불려질 만큼 또 하나의 관광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2층 높이에 달하는 8m의 아치 형태를 띤 메인 수조는 남한강 물속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 꾸며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둘러보니까 민물고기들도 자세히 볼 수 있었지만 이 남한강하고 단양도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실제로도 이 민물고기들이 사는 서식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테마로 꾸며놓으신 거죠. 저희 단양이 남한강 지류가 흐르고 있어요. 국내 서식하는 민물 어류 중에서 한 70% 이상이 단양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서식하는 민물 어류를 단양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면 조금 더 단양이 홍보가 되고 또 발전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테마를 가지고 처음에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반응들도 좋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서식하는 어종이 어떤 건지도 또 알아가는 학습 효과도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에는 남한강 대표 토종 물고기인 황쏘가리를 비롯해 은어, 얼음치, 납자루 등 다양한 국내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행운을 불러온다는 중국의 최고 보호종 홍룡, 민물고기 중 최대호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아마존의 피라루크, 아가미와 패를 동시에 가진 호주 페어 등 희귀한 해외 민물고기도 만나볼 수 있죠. 국내 다양한 민물고기 종류들도 많았지만 제가 오늘 처음 보는 해외 희귀종도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을 일일이 관리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국내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쉬리, 얼음치, 금강모치, 연중모치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종이 있지만 주로 이제 냉수성 어종, 그다음에 온수성 어종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민물 어류 같은 경우에는 다 열대성이라서 수온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할 때 일단은 수온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수성 어종을 위주로 수온이 올라가지 않게,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열대성 어종을 위주로 수온이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pH나 뭐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 뭐 이런 거 수질 검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쿠아리움에 사는 물고기들은 자연 속에 사는 것만큼 이상적이고 안정된 환경을 만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스트레스에 민감한 물고기가 건강 악화로 폐사하지 않도록 최상의 수질과 일정한 수온을 유지시키는 일은 아쿠아리스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수족관을 둘러보다 보니 낯익은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안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 철갑상어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상어가 해양 생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철갑상어를 보니까 민물에서도 사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철갑상어가 민물에서 산다고 생각은 아무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구경 오시는 분들도. 근데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다에 서식을 하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기술을 거쳐서 강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삼투압 조절이 상당히 잘 되는 어종 중에 한 가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일일이 살피고 관리를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민물고기가 연구가 별로 많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채집도 나가고 그다음에 생태 환경도 살피고 하니까 재밌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한강 일대를 주기적으로 채집을 다니면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어류가 서식을 하고 어떤 생태 환경에서 자라는지 그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생물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도 극복이 되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쿠아리스트에게 생물에 대한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랜 시간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제반시설들에 대한 정보 또한 끊임없이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물의 습성들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서식하는 건강한 수중 생물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의 독특한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도서관에 설치된 신개념의 아쿠아리움인데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조금 이상하네요.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많나요? 이 아쿠아리움은요, 요즘에 저희 왜 지능형 스마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10년도에 저희가 유서비스를 개발할 당시에 획기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 서비스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때 착안한 게 학생들한테 물고기를 한번 지능형 물고기를 키우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수족관이에요. 실제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고기가 아닌 IT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고기를 가지고 물고기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13종의 물고기를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거를 50일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거기에 그 생명력을 좀 불어넣으면서 힐링의 요소도 있고 이러면서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한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교육적인 효과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아쿠아리움은 누구에 의해 돌봐지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저마다의 물고기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키우는 물고기를 누르면 제 시간표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보낸 제가 받은 메시지나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밥도 줄 수가 있어서 진짜 물고기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럼 이곳의 개인 물고기는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요? 학생증을 태그를 하면 그 개인에 맞는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메시지,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에 맞게 취업 정보도 뜨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방학 중이라 뜨진 않는데 이제 학생들 시간표가 정해지면 시간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 이용을 하게 되면 로그아웃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증,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개인 물고기 이렇게 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밥을 10일 동안 주시면은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고요. 총 5단계까지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법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명지대학교의 디지털 아쿠아리움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각적 효과뿐 아니라 교육의 기능까지 확장시킨 똑똑한 지능형 수족관입니다.
바다, 물고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이제 내년 정도에는 그 모바일 기반의 또 스마트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대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때가 되면 아마 저희 지금 유비쿼터스 아쿠아리움의 색깔이 오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염을 시키는 이유는 학생들이 참여하여서 그 오염을 로그인을 함으로써 점점 더 맑아지는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교육적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저희가 유비쿼터스 아쿠아리움을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아쿠아리움을 즐기는 목적에서 벗어나 아쿠아리움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환경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명지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아쿠아리스트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스름이 찾아온 무렵 아쿠아리움의 하루도 어느덧 마지막 공연과 함께 저물어 가는데요. 기다리던 공연이 시작되자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들. 이번 공연은 묘종을 지키는 물범 해리가 마법사로부터 왕관을 찾는 마법을 배워 멋진 마법으로 왕관을 되찾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공연입니다. 깊은 물속에서 저렇게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들 텐데요. 더군다나 바닷물이라 일반 물속보다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말 못하는 물범과 함께 멋진 공연까지 선사해주다니 아쿠아리스트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일반 저희 물이라 물보다 바닷물이 더 몸이 떠요. 그래서 물에서 구령을 맞춰서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이 많은데 호기심 많은 우리의 물범 해리. 덕분에 더 이상의 인터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부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로지 꾸준한 연습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공연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쿠아리움의 모든 관람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인기죠. 우리의 바다 사자들도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무대에 섰는데요. 바다 사자들의 개인기,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공연이 모두 끝이 나고 관람 시간도 종료됐지만 아쿠아리스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방금 끝낸 바다 사자들을 다시 훈련시켜야만 하죠. 그 공연 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잊어먹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걸 연습해서 오는 손님들에게는 또 다른 좀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번 새롭고 재밌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아쿠아리스트들의 노력은 정말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의 밤을 지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 또한 어류 파트를 담당하는 아쿠아리스트의 일원이죠.
이렇듯 아쿠아리스트는 자신의 업무 틈틈이 생물의 건강한 환경을 위한 공부와 연구에 온 힘을 쏟는데요. 지금은 암모니아 수치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쿠아리움 내에서는 해수 0.01 ppm 이하, 담수에서는 0.02 ppm 이하를 기준으로 항상 암모니아가 아예 없어도 문제가 되고 그 적정 수치를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수치를 맞추려고 환수를 자주 해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쿠아리움에서 관상어를 키우는 일 중 가장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역시 물고기들의 건강 관리인데요. 질병에 걸린 물고기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겠죠. 일단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는 일단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사가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사에 이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암모니아 수치를 적정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친 아쿠아리스트들이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계에서 아쿠아리스트들은 오늘도 무사히 별탈 없는 하루를 보냈을까요? 항상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는 그 동물들도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하루가 다르죠. 이 동물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하루도 변하는 거죠. 오늘 동물이 아프면 우리도 같이 더 힘들어지고 오늘 동물이 좋다면 우리도 오늘이 편한 날이 되는 거고 오늘은 좀 편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아쿠아리스트. 이들의 바람은 결코 화려하지도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제 바이칼 물범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바이칼 물범 국내 처음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 친구들 번식해보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제 손에서 이 친구들 새끼를 받아서 안전하게 키워서 똑같이 어미랑 똑같이 만드는 그 식구를 만드는 게 제 포부입니다. 저도 이제 이 직업이 여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뭐 아직 신입이고 이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못 해봤는데 저는 이제 우선은 물범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산물범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저도 이제 우선 번식되고 잘 자라서 그냥 꾸준히 계속 제가 여기 있는 한은 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애기도 낳아주면 고맙고 그냥 그런 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수중 속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아쿠아리스트의 값진 노력들이 있기에 오늘도 수중 생물들은 자연 속에서와 똑같이 건강한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 생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아끼는 마음이었는데요. 그 마음이 교감으로 이어졌을 때 아쿠아리스트들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우리와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를 이어주는 아쿠아리스트들의 활약을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